탑1 올리브유. 올리브나무는 약 6,000년 전 지중해, 연안에서 처음 재배되었으며 올리브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식용지방 중 하나입니다. 크레타 섬의 미노아인들은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든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였으며 이를 식품, 의약품, 화장품, 램프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 이 기름은 종종 화폐의 형태로 사용되었고 로마인들은 제국 전역에 올리브 농사를 퍼뜨렸습니다. 영어 단어 오일은 실제로 지중해, 세계에서 올리브유가 얼마나 두드러졌는지 때문에 구체적으로 올리브유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올리브를 짤 때 열이나 화학물질 없이 순수하게 기계적 압력만으로 추출되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최고 품질의 기름입니다. 만약 그 기름이 엄격한 화학적 기준, 특히 유리지방산 함량이 0.8% 이하이고 풍미에 결함이 없다는 감각평가를 통과하면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라벨을 얻게 됩니다. 산도가 최대 2%까지로 약간 느슨한 기준을 통과하고 사소한 풍미 결함이 있다면 그냥 버진입니다. 이 두 가지만이 정제되지 않은 등급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올리브유나 라이트 올리브유로 라벨이 붙은 다른 모든 것들은 결함을 중화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정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풍미와 유익한 화합물이 제거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올리브의 원산지와 수확 시기에 따라 풍미가 매우 다양합니다. 올리브가 아직 초록색일 때 일찍 수확하면 기름은 보통 강하고 약간 쌉싸름하며 풀향이 납니다. 올리브가 완전히 익었을 때 늦게 수확하면 기름은 더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버터 같은 느낌이 납니다. 지중해 요리에서 올리브유는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이탈리아의 소프리토, 스페인의 가스파초, 그리스의 호리아티키, 샐러드, 레바논의 파투시와 같은 요리에 사용됩니다. 탑2 버터. 버터의 발견은 아마도 우연이었을 것입니다. 초기 유목민들은 여행 중에 동물의 가죽 주머니에 우유를 담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흔들리는 동안 지방이 뭉쳐 버터가 되었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가공식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대 아일랜드에서 버터는 매우 가치가 높아서 사람들은 버터를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2탄 습지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춥고 산소가 적은 환경은 버터를 수년 동안 보존해 주었으며 심지어 풍미를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힌두교 이야기에서 크리슈나 신은 어린 시절 버터를 훔쳐 먹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버터 도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로마인들은 버터가 야만적인 북부 부족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선호하며 버터를 크게 거부했습니다. 버터는 지방물, 그리고 소량의 유고형분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의 버터는 약 80%의 지방, 약 16%의 물, 그리고 우유에서 나온 약간의 단백질과 당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버터의 크리미한 질감과 풍부한 맛을 부여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베이킹할 때 반죽을 부풀게 하고 맛을 더 좋게 만듭니다. 하지만 물과 유고형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꽤 쉽게 타버립니다. 버터를 너무 많이 가열하면 갈색으로 변하다가 결국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버터는 튀김용보다는 소테잉 나 요리의 마지막 마무리와 같이 저온에서 중온 사이의 조리에 가장 적합합니다. 버터는 서양 요리, 특히 많은 클래식 소스에 사용되는 프랑스 요리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유 단백질과 당분 때문에 버터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너무 오래 방치하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버터는 여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대체하기 힘든 매우 풍부하고 약간 달콤한 풍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탑3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은 수천 년 동안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피지와 폴리네시아 제도 전역에서 코코넛 야자수는 사람들에게 음식물 약,
그리고 건축 자재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명의 나무라고 불립니다. 코코넛 오일은 가공 방법에 따라 코프라라고 불리는 말린 코코넛 과육이나 신선한 코코넛 과육에서 추출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형태는 열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신선한 코코넛 밀크에서 추출한 버진 코코넛 오일입니다. 이것은 뚜렷한 열대의 달콤한 코코넛 향과 깔끔한 풍미를 지니고 있어 요리와 베이킹 모두에 적합합니다. 말린 코프라로 만든 정제 코코넛 오일은 탈취 및 표백 과정을 거치며 코코넛의 풍미와 향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이로 인해 요리에서 코코넛 향이 주된 특징이 되지 않기를 원할 때 선호되는 더 중립적인 오일이 만들어집니다. 코코넛 오일은 대부분 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의 식물성 오일과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 상태이며 매우 안정적입니다. 오늘날 키토 및 팔러 식단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는 우리 몸이 빠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중쇄 지방산주로 라우르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학적 견해는 연구마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여전히 복잡하지만 대부분의 영양학자들은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튀김 채소, 볶음, 그리고 버터, 대용 베이킹에 훌륭합니다. 남인도와 스리랑카 요리에서 코코넛 오일은 많은 전통 요리에 사용되어 재현하기 힘든 미묘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필리핀에서는 새우 페이스트와 함께 현지 채소를 볶아 만드는 피낙벳이라는 요리에 사용되며 그 향은 결과물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서양 베이킹에서는 버터의 비건 대용품으로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피지에는 코코넛의 눈이 있어 누구에게 떨어질지 선택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코코넛에 맞는 것은 3일 동안 불운을 가져온다고 전해집니다. 탑사 트러플 오일. 트러플 오일은 진짜 트러플 맛이 나야 하지만 대부분의 오일에는 실제 트러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개 일반 오일에 트러플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을 결합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트러플에는 깊고 흙내음 나는 풍미를 주는 수백 가지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트러플 오일은 종종 단편적이고 강한 맛이 나며 때로는 휘발유나 고무 같은 맛이 나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 인기를 얻어 저렴한 음식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쉬운 방법으로 쓰였으나 요리사들은 금방 이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앤서니 보댕은 그것이 음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사 스튜어트는 그것을 끔찍하고 인위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든 램지는 그 냄새가 접시 위에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트러플 오일도 존재하긴 하지만 비싸고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진짜 트러플 조각을 좋은 오일에 담가서 만들지만 그 향이 빨리 사라집니다. 일부 고급 오일은 향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진짜 트러플에 약간의 합성 향료를 섞기도 합니다. 진짜 오일인지 구별하려면 튜버 멜라노스포름과 같은 트러플의 학명을 확인하고 단순히 트러플 향, 트러플 플레버이나 트러플 아로마라고 적힌 라벨은 피하십시오. 트러플 오일에 대한 논쟁은 2017년 미국의 한 회사가 자사 오일에 진짜 트러플이 들어있는 것처럼 암시하여 소송을 당하면서 법정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대부분 합성 성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트러플 감자튀김과 팝콘 등에 여전히 이를 사랑합니다. 탑 5 견과류 오일. 견과류 오일 카테고리는 광범위하고 뚜렷한 제품들을 포함합니다. 각각 다른 씨앗이나 견과류에서 추출되며 저마다의 풍미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일들은 섬세한 방향성 화합물이 고온에서 빠르게 파괴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무리용 오일이나 저온 조리용으로 사용됩니다. 호두 오일은 프랑스 요리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매일 쓰는 식용지방이었습니다. 프로방스에서 올리브유를 쓰거나 노르망디에서 버터를 쓰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냉압착 호두 오일은 풍부하고 깊은 견과류 맛과 약간의 쌉싸름한 풍미를 지니며 짙은 호박색을 띱니다.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치즈 위에 뿌려 먹거나 단순한 파스타에 섞어 먹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헤이즐넛 오일은 주로 수세기 동안 헤이즐넛 재배가 활발했던 프랑스와 터키에서 생산됩니다. 구운 향과 거의 초콜릿에 가까운 특성을 지닌 매우 향긋한 오일로 따뜻한 샐러드 디저트 그리고 초콜릿이나 커피가 들어간 음식에 놀라운 조화를 이룹니다. 호두 오일과 마찬가지로 변질되기 쉬워 주의 깊은 보관이 필요합니다.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의 호박씨, 오일은 병 안에서는 거의 검은색에 가깝지만 밝은 표면에 얇게 펴 바르면 깊고 선명한 녹색으로 변합니다. 강렬한 견과류 맛과 거의 볶은 듯한 풍미를 지니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요리에서는 바닐라 아이스크림부터 감자 샐러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리의 마무리 오일로 사용됩니다. 마카다미아 너트 오일은 19차 시기에 마카다미아 나무가 처음 상업적으로 재배된 하와이와 호주에서 생산됩니다. 견과류 자체는 호주가 원산지이며 호주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식량원이었습니다. 이 오일은 부드럽고 은은한 버터 풍미를 지니고 있으며 견과류 오일치고는 발연점이 비교적 높아 단순한 마무리용이 아닌 실제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아몬드 오일은 순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며 프랑스 제과뿐만 아니라 중동 및 남아시아의 페이스트리 전통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탑6 머스타드 오일. 머스타드 오일은 남아시아의 기본적인 식용 지방입니다. 톡 쏘는 매운맛과 밝은 황금색을 띱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기술적으로 조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마사지 오일로만 판매되지만 남아시아 공동체의 가정 요리사들은 어쨌든 이를 사용합니다. 이 오일은 양념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과 같은 머스타드 씨앗을 압착하여 만듭니다. 인도는 세계 머스타드 오일의 대부분을 생산하며 이 대륙에서 머스타드를 재배하고 기름을 짜는 관습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오일은 문화와 의례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힌두교와 시크교 의식에서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상징하는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결혼식에서는 부부를 축복하는 예식에 쓰입니다. 추운 북인도의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마사지용으로 사용됩니다. 생머스타드 오일은 코를 찌를 듯한 강하고 날카로운 자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카로움이 사실 서구 규제 기관들이 이 오일을 주저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일을 가열하면 날카로움이 수그러들고 둥글고 고소하며 거의 달콤한 풍미로 변합니다. 인도 요리사들은 종종 다른 재료를 넣기 전에 오일을 발연점까지 가열하여 그 생생한 톡 쏘는 맛을 의도적으로 조절합니다. 발연점은 약 섭씨 249도, 섭씨로 시중의 식용유 중 가장 열에 안정한 편에 속합니다. 탑7 카놀라유. 카놀라유는 사실 꽤 현대적인 발명품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수천 년 동안 재배된 식물인 유채 레이프시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채유는 맛이 너무 쓰고 심지어 먹기에는 약간의 독성까지 있어 램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유채유는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증기와 물이 있어도 금속에 잘 달라붙었기 때문에 해군에서 함정 엔진의 윤활유로 사용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선박들이 디젤로 전환하면서 유채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와 70년대에 캐나다 연구원들이 먹어도 안전한 새로운 종류의 유채를 육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채와 구별하기 위해 캐나다의 기름 캐나디언 오일을 줄여 카놀라라고 불렀습니다. 카놀라유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식용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오일은 거의 맛과 향이 없는데 이것이 상업적 경쟁력의 큰 부분입니다. 요리에 어떤 개성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풍미에도 중립적인 배경이 되어줍니다. 발연점은 약 섭씨 204도,
섭씨 204도, 볶음 튀김 베이킹을 포함한 대부분의 요리 용도에 적합합니다. 생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여 상업적 식품 생산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카놀라유는 대부분의 오일보다 포화 지방이 적고 오메가6과 오메가3 지방의 균형이 꽤 좋습니다. 시중의 대부분의 카놀라유는 고도로 가공되고 때로는 부분적으로 수소화되어 있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냉압착 또는 익스펠러 압착 방식의 제품은 훨씬 덜 정제된 편입니다. 고급스럽지는 않고 어떤 이들은 싫어하기도 하지만 주방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기름입니다. 탑8텔로우지. 텔로우는 정제된 소기름으로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리용 지방 중 하나였습니다. 20세기 들어 식물성 오일이 저렴해지고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유럽과 북미 등지에서 소기름으로 튀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음식에 풍부하고 고소한 소고기, 풍미를 더해주며 보관 기간이 길고 식물성 오일보다 더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어 식당들에게는 저렴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텔로우는 대개 신장 주변의 가장 높은 품질의 생 소지방을 천천히 녹여 불순물을 걸러내고 응고시켜 만듭니다. 그 결과 매우 순하고 고소한 소고기 향이 나는 단단한 흰색 지방이 됩니다. 고온 튀김을 매우 잘 견디며 상온에서 오랫동안 산패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1990년 공급업체들이 순수 식물성 오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맥도날드 감자튀김에 사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텔로우를 사용하던 당시의 감자튀김이 더 바삭하고 버터 풍미가 강했다고 종종 말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텔로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으며 이제 많은 생산자들이 고품질의 목초 사육소 기름을 전문 요리용 지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스테이크 하우스나 영국식 퍼피쉬, 앤 칩스 가게, 치피즈들은 이 기름의 사용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탑9. 면실류 모카시오. 이 기름은 본질적으로 최초의 대형 산업용 씨앗 오일이며 초기 미국 가공식품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1800년대 목화는 주로 섬유를 얻기 위해 재배되었고 씨앗은 목화의 씨를 빼는 과정 이후 쌓이는 폐기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가공업자들은 씨앗을 버리는 대신 기름을 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면실류 생산은 19세기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생기름에는 고시폴이라는 독성 화합물이 들어있어 불쾌한 색과 맛을 냈습니다.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가공이 필요했고 이것이 면실류가 1911 연경 산업적 화학 정제를 거친 최초의 오일 중 하나가 된 이유입니다. 비누 제조자인 윌리엄 프록터와 제임스 캠블은 동물성 지방을 대체할 더 저렴한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독일 화학자 에드윈 카이저는 그들에게 액체 식물성 오일을 고체 지방으로 바꾸는 방법인 수소화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P&G는 면실류를 놔두와 똑같이 보이고 느껴지게 만들 수 있었고 이를 크리스코라는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식품 마케팅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캠페인 중 하나를 통해 크리스코를 전통적인 동물성 지방에 대한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과학적인 대안으로 공격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시 과학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부분 수소화가 트랜스 지방을 생성한다는 점이었고 이는 나중에 그들이 대체한 동물성 지방보다 심혈관 건강에 훨씬 더 해로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크리스코는 나중에 트랜스 지방을 제거하도록 제조법을 변경했지만 그때는 이미 수십 년간의 과도한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후였습니다. 오늘날 면실류는 여전히 상업적 식품 생산, 특히 포장된 스낵 크래커 튀김 제품에 널리 사용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풍미 안정성이 뛰어나 고온에서 반복적으로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 용도에 적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드럽고 중립적인 풍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제 가정집 주방에서 단독 제품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탑 10 참기름
참기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 유래 식용유일 것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사람들은 참깨를 많이 재배했고 기원전 2500년경에는 메소포타미아와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인도 의학에서 참기름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탈라자 또는 기름의 왕으로 알려진 참기름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해준다고 믿어졌습니다. 생참기름 또는 볶지않은 참기름이라고도 불리는 연한 참기름은 생참깨를 압착하여 만듭니다. 참깨 향이 살짝 나는 부드럽고 중립적인 풍미를 지니며 발연점은 약 섭씨 210도 섭씨로 비교적 높습니다. 이것이 일부 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요리에서 사용되는 조리용 기름입니다. 때로 다크 세사미 오일 또는 아시아 참기름이라 불리는 볶은 참기름은 볶은 참깨를 압착하여 만들며 현존하는 가장 강렬한 향을 가진 오일 중 하나입니다. 짙은 호박색을 띠며 농축된 볶은 참깨 향이 납니다. 단 한 티스푼으로도 요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요리에서는 조리 마지막에 추가하거나 완성된 요리 위에 뿌리는 마무리용 오일 및 조미료로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참깨에는 세사몰과 세사민이라는 천연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오일에 비해 기름을 이례적으로 안정적이고 산패에 매우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탑 11기지, 기는 수천 년 전 인더스 계곡에서 유래한 정제버터의 일종입니다. 사람들은 더운 날씨에 버터가 상하지 않게 보관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버터를 천천히 끓였습니다. 물이 증발하고 유고형분이 분리되어 갈색으로 변하면서 남은 것은 순수하고 오래 보관 가능한 지방이었습니다. 이 갈색으로 변하는 과정이 기에 고소하고 약간 카라멜 같은 맛과 황금빛 색을 부여합니다. 일반 버터에 비해 갖는 한 가지 큰 장점은 훨씬 더 높은 열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터는 꽤 빨리 타버리지만 기는 타는 부분 유고형분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타지 않습니다. 덕분에 고기, 달걀, 채소 등을 고온에서 조리하면서도 버터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당이 거의 없어 유제품에 민감한 많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매우 흔하게 쓰이며 종교의식에도 사용되고 달, 로티나 과자 같은 많은 요리의 핵심 재료입니다. 발로나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는 배양 버터를 손으로 직접 저어서 만드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탑 12 해바라기씨요. 해바라기는 사실 북미가 원산지입니다. 원주민들은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음식기름, 심지어 보라색 염료를 얻기 위해 해바라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1500년대에 스페인 탐험가들이 이를 유럽으로 가져왔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주로 정원에서 보기에 예뻐서 키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1700년대 러시아에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당시 러시아 정교회는 사순절 동안 대부분의 지방과 기름의 섭취를 금지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해바라기는 새로운 식물이라 아직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신 해바라기 씨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1800년대 무렵 러시아에는 큰 해바라기 씨유 산업이 형성되었습니다. 해바라기 씨유는 맛이 순하고 색이 밝으며 요리할 때 고온을 견딜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일부는 더 오래 보관 가능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정제 해바라기 씨유는 맑고 향이 거의 없는 반면 비정제 오일은 색이 더 어둡고 동유럽 음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부한 풍미를 가집니다.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해 씨앗을 으깨고 압착하거나 때로는 화학적으로 가공합니다. 남은 찌꺼기는 가축 사료로 쓰이는 고단백 재료가 됩니다. 1900년대 후반 사람들이 동물성 지방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해바라기 씨유는 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큰 비중을 생산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상업적 식품 생산에서 튀김용 기름의 자리를 놓고 카놀라유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탑 13 아르간 오일. 이 오일은 아르간 나무의 열매로만 만들어집니다. 이 종은 모로코 남서부의 특정 지역, 주로 아가디르 에사우이라 타루단트 사이의 지역에서만 자랍니다. 아르간 나무는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의 척박한 방원조 환경에 적응해 왔으며 그 재배는 모로코 베르베르 문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1998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래 이 오일은 베르베르 여인들이 노동 집약적인 수작업을 통해 생산했습니다. 아르간 열매는 대략 올리브 크기이며 두꺼운 껍질 과육 그리고 단단한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씨앗을 손으로 깨서 알맹이를 추출한 뒤 냉압착하여 기름을 만듭니다. 아르간 오일 1리터를 만드는 데는 약 30kg의 열매와 대략 15시간의 노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르간 오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용유 중 하나이며 모로코에서 액체 금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화장품용 아르간 오일은 볶지 않은 알맹이로 만들며 피부관리, 모발관리 및 미용 제품에 사용됩니다. 가볍고 향이 없으며 빠르게 흡수됩니다. 식용 아르간 오일은 압착 전 알맹이를 살짝 볶아서 만드는데 이는 매우 다른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풍부하고 고소하며 거의 초콜릿 같은 풍미에 참깨와 호두향이 가미된 따뜻한 호박색 오일이 됩니다. 매우 견고한 풍미를 지녀 적은 양으로도 요리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모로코 요리에서 식용 아르간 오일은 여러 전통 음식에 사용됩니다. 암루는 아르간 오일 아몬드 꿀로 만든 걸쭉한 페이스트로 종종 땅콩 버터에 비유되며 아침 식사 때 빵에 발라 먹습니다. 또한 쿠스쿠스 위에 뿌리거나 샐러드에 사용하고 다양한 타진 요리에 첨가됩니다. 풍미가 매우 강력하여 열이 특유의 향기 화합물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조리용 지방보다는 주로 마무리용 오일로 사용됩니다. 아르간 오일 생산은 실제로 이 지역 베르베르 여인들의 경제적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형성된 협동조합은 수천 명의 시골 여성에게 경제적 독립을 제공하고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요리적 품질과 미용적 용도 모두에 의한 아르간 오일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 폭발은 이 매우 국지적인 제품을 중요한 국제적 상품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오일과 지방에 대한 이번 탐험이 여러분의 주방 찬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라벨 뒤에 숨겨진 요리의 역사와 과학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갖고 나갑시다. 세계의 보물들에 대한 다음 심층 탐구도 곧 열릴 예정입니다.